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은 참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국내 증시의 자금 이탈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방산주들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어떤 특징과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임플란트 연구제조사 이노시스가 12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CG바이오를 상대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인데요. 발행되는 신주는 약 917만 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1월 19일입니다. 리파인이 NH투자증권과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목적인데요. 계약 기간은 10월 3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LG전자가 밸류 프로그램을 공시했습니다. 2023년 연평균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7%, 기업가치 7배를 달성하고 LG이노텍을 제외한 연결 매출액 기준 100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개로 정리했습니다. 네, 앞서 공시로 전해드렸던 의료기기 관련주 이노시스가 현재 상한가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구장에서는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방산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도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코콤은 정구장에서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7% 가까운 시세 뿜어내고 있습니다. 동서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믹스커피 대표 브랜드 맥심을 만드는 동서식품의 지분을 50% 보유한 기업인데요. 정구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동서식품의 합작사인 미국 몬델리즈가 커피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동서식품이 맥심 커피 믹스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이에 동서식품은 맥심의 수출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현재 시간 외에서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SMR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원자력 관련주들로 투심이 몰렸습니다. 오르비텍은 정구장에서 1%대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5% 넘게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 신화 엔터텍이 현재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구장에서의 약세를 이어받아서 현재도 5% 넘는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먼저 하락률 상위에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동서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상한가 기록했는데 장 마감 이후에 동서식품 쪽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맥심 커피 믹스의 수출 계획이 없다라고 일축한 건데요. 지금 시간에서 5% 넘게 빠지고 있어요. 최진욱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네. 오늘 장중에 올렸던 부분들이 이제 맥심 수출 부분들 관련해서 올렸던 부분들인데 네. 일단 시간에서 공시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공시가 나오면서 네. 시간에서 지금 한 5% 넘게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종목 토론방에서는 동서가 상한가 가는 걸 보고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솔직히 이런 종목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들도 아니고 네. 뭐 기업의 뭐 어떻게 외형 성장을 바라보고 들어왔다 하기도 보기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수급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 기관 금투 뭐 투신할 거 없이 오늘 올리니까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연기금 사모펀드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지금 굉장히 좀 매물을 좀 많이 샀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매물에도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마감해줬다라는 것은 유통 물량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도 어느 정도 주가에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신규 자금이 들어온 부분들은 제가 볼 땐 보통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 물량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물량이 일단 단기 수익성을 바라고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공시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모르고 정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오늘 오른 거 대비 시간에서 마이너스 5%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 다음날 한 번 더 올라갈 것도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수출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음 거래일에서 매도 물량을 엄청나게 내보낼 거고
그걸 아마 어떻게 보면 좀 수법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기술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오늘 정확하게 추세 전환의 시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돌파를 시켜줘야 되는 구간들을 거래량을 실으면서 돌파를 시켜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주봉이나 월봉 놓고 보면은 정말 좋은 자리긴 합니다. 동서가.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그간 못 올라갔던 게 모멘텀이 약했고 기업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의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간 많이 밀렸던 건데 저는 오히려 이 맥심 커피 이후로 또 한 번의 이슈가 또 붙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차트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은 배팅 해볼 만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공포에 이거는 일단은 손절 라인만 정확하게 잡는다 하게 되면은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격으로 따라붙어서 얼마의 평단가를 유지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지켜져야 하는 구간은 21,300원으로 보입니다. 21,300원은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여길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일단은 저는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1,300원을 깨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위쪽에 매물이 그나마 좀 많이 묶여있는 구간들이 한 25,700원에서 한 27,000원 이 사이로 보이거든요. 여기 사이까지 한번 위로 주가를 한번 찔러주고 나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슈를 보고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잡고요. 위쪽 목표가 라인을 앞서 말씀드린 한 27,000원대 이 부근대까지 상승을 한번 바라보고 가지고 가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나는 그래도 정말로 너무 무섭다 하게 되면은 다음 거래일에 일단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맥심 커피미스의 향방 어떻게 될지 내일 시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규장에서 파이버프로 코츠테크놀로지, 스페코 같은 방산 종목들 일제히 오후장에 상승 VI에 걸리면서 결국 급등으로 마감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김시현 팀장님께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중소형 관련주들, 특히나 천공 관련주들이 오후장에 시세 냈었는데 지금 시점에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좀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제한적인 시장이 계속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좀 방어적인 성격 갖고 있는 방산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방산 같은 경우가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첫 번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모니터링단을 파견을 검토하고 있고 무기도 또 이제 방어용으로 또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중소형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런 종목군들의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너무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연속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내일 시장 또 흔들리고 안 좋게 된다면 지정학적인 리스크 특히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사이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시장이 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작은 종목군들이 또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어서 저는 조금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리고 좀 큰 기업들 위주로 보면은 시간 외에서 견조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풍산이라든지 혹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은 시간에서 크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미미한 수준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조금 더 장기로 보게 된다면 저는 폴란드발 이슈를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번 주에 폴란드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고 또 한국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혹은 현대로템에 대한 사업장에 또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현재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방산에 큰 매력도를 느끼고 구매를 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관련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지금 너무 고가권이에요. 네. 저는 이런 종목군들 현재는 보유자의 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내가 오히려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아직 52주 신고가 덜 나온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군 위주로 좀 접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방산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고 그중에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기업들 뭐 또 많으니까 잘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은 너무 많이 올랐지만 좀 아직 52주 신고가 기록하지 않은 종목들 많이 남아있다. 방산 섹터 여전히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노시스는 뭐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으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파마, 진양제약이 현재 상한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파마가 8% 넘게 상승 중이고요. 진양제약도 7% 넘는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은 페노피 브레이트 관련주로 엮이고 네네. 있는데 뭐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 움직일 때 같이 또 움직이더라고요. 네네. 내일 시장은 또 시세 가능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비만 치료제 쪽은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비만 치료제 모멘텀에 엮여 있으면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 있죠. 그 안에서도 일단은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에 일단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기업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위고비가 국내에 상장하고 나서 이 결국 이제 세론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일부 차익이 지금 나오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일부 차익이 나와주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는 비만 치료제 시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특히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위고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기대감에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쪽의 모멘텀, 어떻게 보면 좀 재료가 형성이 됐다고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 모멘텀이 발휘가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게 계속해서 수요가 부족해지는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진압키트 품귀 현상 일어났다시피 지금 많은 비만 환자들이 계속해서 위고비 물량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생각보다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물량이 없으니 결국에는 그에 따른 단가 부분들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종합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 삭센다 대비 위고비가 추락가가 한 5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삭센다가 국내에서 매출 통계를 냈더니 한 3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300억 정도에서 5배가 추락가가 위고비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얼추 삭센다 대비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많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피가 많이 붙는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구조적인 단계에 일단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내가 관련 포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홀딩 가점을 이어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는 저는 눌림을 노려보는 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내가 이 종목을 지금 투자해서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저는 그대로 꿋꿋이 홀딩 관점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홀딩해보자. 아직 시세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갖고 계신 분이 연락 주셔서 이 부분 한번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4266번님이 블루 엠텍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가 26,200원에 비중 13%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다라고 합니다. 김신 팀장님께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6% 하락이 나와서 오늘이라도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팀장님, 블루엠텍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26,200원이라는 평단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들, 다만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했을 때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의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블루엠텍이 위고비가 출시를 함에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맞기는 해요. 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들고 있는 게 일단 위고비가 출시를 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바닥권 대비했을 때 거의 150%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위고비 관련했을 때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현재 팔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이 의약품을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게를 차렸는데 이제 거기에서
물건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Q 같은 경우에는 다소 제한적인 상황들, 그런 P를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블루엠텍이 상방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과연 블루엠텍이 이전에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만 치료제 관련했을 때 블루엠텍이라는 기업이 항상 대장으로 먼저 이야기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라든지 상방이 좀 크게 열려있는 기업이 맞기는 하나 다만 투자를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늦진 않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21선과 61선 사이를 계속 이격을 좁히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내가 13%라는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조금 더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더 눌림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때가 추가 매수 기회일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